결혼 생활 5년 차, 남들은 권태기라고 부르는 시기라고들 하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그런 단어가 사치처럼 느껴질 만큼 평온했다. 아침 7시, 정확히 알람이 울리면 아내는 부스스한 머리를 털며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언제나 정갈한 된장찌개와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밑반찬 몇 가지가 놓였다. 우리는 특별할 것 없는 대화를 나누고 각자의 일터로 향했다.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거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전부였다. 나는 이런 잔잔한 일상이 우리 부부의 가장 큰 행복이자 자부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내는 늘 가족을 위해 헌신적이었고, 나 또한 그런 아내를 깊이 신뢰했다. 그렇게 탄탄대로 갔던 우리 삶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불과 한 달 전부터였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에게서 낯선 향기가 나기 시작했다. 5년 동안 아내의 몸에서는 늘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이나 비누 향이 났었다. 그런데 요즘은 코끝을 찌르는 듯한 진하고 화려한 향수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처음에는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올맞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그 향은 아내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나온 뒤에도 옷까지 어디선가 잔향처럼 끈질기게 남아 있었다. 오늘 무슨 향수 뿌렸어? 냄새가 꽤 진하네. 나의 무심한 질문에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냥 샘플로 받은 거야. 잘 모르겠어라며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평소라면 웃으며 대답했을 사람이었기에 왠지 모를 위화감이 가슴 한구석에 떠아리를 틀었다. 그날 이후로 아내의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다. 야근이 잦아졌다는 핑계였다. 평소라면 7시 반이면 현관문을 열던 사람이 이제는 9시가 넘어서야 지친 기색으로 들어왔다. 회사가 요즘 너무 바빠서 아내의 피로해 보이는 얼굴을 보며 의심의 싹을 틔우는 것조차 미안했다. 하지만 나는 신중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예민한 성격이었다. 아무리 바빠도 휴대폰을 확인하는 횟수가 늘어난 아내의 손가락 끝을 보며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우리 부부 사이에 대화는 점차 줄어들었다. 아내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 보였고, 나는 그런 아내를 관찰하며 혼자서만 뇌 속에서 수백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아내의 사촌 동생인 민석이 도박 빚으로 문제를 일으켜 우리 부부의 속을 썩이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설마 이번 일과 그놈이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직감은 때로 비극적인 진실을 가장 먼저 알아채는 법이다. 폭풍전야의 고요처럼 집안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나는 현관에 놓인 아내의 외투를 정리하려고 집어들었다. 옷걸이에 걸기 전 무심코 주머니를 확인하다가 손끝에 종이 한 장이 잡혔다. 나는 그것이 영수증일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종이를 펼쳐든 순간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백화점에서 발행된 고가의 명품 립스틱 구매 영수증이었다. 평소 아내는 화장기 없는 얼굴을 고집했다. 립스틱은커녕 틴트 하나 제대로 바르지 않던 사람이 그것도 이렇게 비싼 화장품을 샀다고? 내 손이 가늘게 떨렸다. 영수증에 찍힌 시간은 저녁 8시. 야근 중이라던 아내가 회사 근처가 아닌 집에서 한참 떨어진 시내 백화점에 있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 찰나의 순간 거실 너머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나는 영수증을 쥔 채 얼어붙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우리는 서로의 퇴근 시간을 공유했고 저녁 메뉴를 고민하며 소소한 행복을 쌓아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내의 일상은 내가 알던 궤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익숙한 비누향 대신 낯설고 매혹적인 향수 냄새가 옷깃에 묻어나오기 시작했고, 매일같이 이어지는 야근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사이의 두터운 벽처럼 느껴졌다. 처음에는 그저 회사가 바쁜가 보다 싶었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 번 싹 트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나는 평소처럼 신중한 성격이었기에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내 속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다. 어제도 아내는 늦을 것 같다는 짧은 메시지 한 통만 남긴 채 집을 나섰다.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아내가 출근한 뒤 나는 억지로 업무를 마치고 평소보다 일찍 회사 주차장으로 향했다. 아내의 직장 근처에 차를 세우고 어둠이 깔린 거리를 살피기 시작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내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저 멀리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아내였다. 그런데 그녀는 퇴근길이 아니라 평소라면 절대 갈 리 없는 시내 중심가의 고급 레스토랑 골목을 향해 걷고 있었다. 심지어 걸음걸이가 매우 가벼워 보였다. 나는 멀찍이 떨어져 그녀의 뒤를 쫓았다. 왜 하필 이곳인가? 왜 나에게는 야근이라고 거짓말을 한 걸까?
머릿속으로는 수만 가지의 가설이 소용돌이쳤지만 가장 피하고 싶은 가정이 자꾸만 마음을 찔렀다. 아내는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레스토랑의 화려한 자동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기분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유리문 너머를 응시했다. 가게 안은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아내는 익숙한 듯 창가 쪽 구석자리를 찾아 걸어갔다. 나는 그녀에게 들키지 않도록 최대한 몸을 낮추고 화분 뒤편에 자리를 잡았다. 설마 정말 그런 건 아니겠지?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내를 믿고 싶었다. 우리가 함께한 5년의 세월이 결코 가짜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아내가 향한 곳에는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 예상과 전혀 달랐다. 바로 아내의 사촌 동생인 민석이었다. 도박빚으로 늘 문제를 일으켜 집안의 골칫덩이로 불리던 바로 그 녀석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내가 생각하던 흔한 금전적 도움이나 가족 간의 회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내는 민석 앞에 앉아 아주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정말 순수하고 다정해 보이는 미소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아내는 민석의 앞접시에 정성스럽게 고기를 잘라 올려주고는 그가 입가에 묻힌 소스를 자신의 손수건으로 다정하게 닦아주고 있었다. 그 모습은 도저히 사촌지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친밀하고 또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아내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과 함께 무언가 감추고 있는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두 사람이 주고받는 다정한 웃음소리가 유리창을 뚫고 내 고막을 강타하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 순간 나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내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대체 두 사람 사이에는 내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 왜 아내는 나를 속여가며 이 위험한 사촌 동생과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의심이라는 독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치명적으로 내 일상을 잠식해 들어갔다. 그동안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가 쌓아온 신뢰라는 성벽이 고작 며칠 만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내의 모습에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없었다. 내 눈에는 오직 그녀의 옷에 밴 낯선 향수 냄새와 어딘가 모르게 들떠있는 듯한 눈빛만이 돋보기로 비춘 것처럼 선명하게 들어왔다. 오늘도 많이 바빴어? 얼굴이 조금 상한 것 같네. 나는 최대한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로 말을 건넸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가방을 툭 던져놓으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프로젝트 때문에 계속 회의였어. 요즘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지난번 내가 직접 목격했던 그 고급 레스토랑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재생되었다. 과연 저게 회의의 연장선상일까? 아니면 나를 속이기 위한 정교한 연극일까? 그날 밤부터 나는 집안에서도 형사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 나는 숨을 죽이고 거실에 덩그러니 놓인 그녀의 가방으로 눈길을 돌렸다. 예전에는 절대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신념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건 침해가 아니라 확인이야.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제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지퍼를 열었다. 그 안에는 평소처럼 지갑과 화장품 파우치, 그리고 다이어리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내가 찾던 증거는 없었다. 아내가 거실로 나오려 할 때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느끼며 서재로 몸을 숨겼다. 그러다 문득 민석이의 이름이 떠올랐다. 아내의 사촌 동생 민석. 과거 도박 빚으로 우리 부부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줬던 그 녀석과 아내가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건 아닐까? 아내가 보여주는 그 알 수 없는 불안함과 조급함이 혹시 민석이와 관련된 문제라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 속에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식탁에 앉아 물을 마시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거지? 나에게 말하지 못할 만큼 중요한 일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녀의 손가락은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습관처럼 매만지고 있었다. 아내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나는 그 평온함이 가면처럼 느껴졌다. 나는 거실로 천천히 다가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만 같았다. 내가 다가가자 아내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휴대폰 액정이 바닥에 부딪혔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재빨리 손을 뻗어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다. 그러나 아내의 반응 또한 빨랐다. 그녀는 내 손보다 한 발 앞서 휴대폰을 낚아챘고 동시에 능숙한 손놀림으로 화면을 잠가버렸다.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가 평소의 부드러움 대신 당혹감과 차가운 경계심으로 뒤덮여 있었다. 나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으로 그녀의 손에 들린 그 검은 화면을 빤히 응시했다. 무언가 거대한 진실이 저 화면 뒤에 숨어 있음을 직감했다. 의심은 마치 썩은 뿌리처럼 내 일상의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아내가 잠든 밤, 거실의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민석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만지작거렸다. 사촌 동생이라는 자의 명함을 왜 아내의 가방 속에 넣어보려 하는지 스스로도 내 행동이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의 불안은 이미 이성을 집어삼킨 지 오래였다. 나는 아내의 핸드백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가죽 특유의 냄새와 함께 아내가 즐겨 쓰는 향수 냄새가 확 끼쳐왔다. 나는 숨을 죽이고 가장 안쪽 주머니에 그 불길한 종이 조각을 밀어 넣었다. 이것이 만약 그저 평범한 사촌의 연락처라면 아내는 내일 아무렇지도 않게 이를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 직감이 맞다면 그녀는 반드시 당황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아내와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토스트를 씹는 내내 신경은 온통 그녀의 가방에 쏠려 있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해 보였지만 나는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지 아니면 내가 그토록 바라는 균열을 찾으려 애쓰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출근 준비를 마친 아내가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며 그녀의 뒷모습을 관찰했다. 문고리를 잡으려던 아내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가방 안을 뒤적였다. 무언가 잊은 것이 있는 걸까? 아니면 벌써 눈치를 챈 걸까?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세차게 뛰었다. 현관 옆 거울 앞에 선 아내는 가방을 열고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화장품 파우치, 영수증, 그리고 어젯밤 내가 몰래 넣어둔 그 명함이 그녀의 손에 걸려 나왔다. 나는 숨을 멈췄다. 명함을 확인한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여기까지 느껴졌다. 아내는 마치 뜨거운 감자를 쥔 사람처럼 황급히 명함을 다시 가방 깊숙한 곳으로 구겨 넣었다. 하지만 그 동작은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다급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단순한 사촌 동생의 연락처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명백한 죄책감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아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혹시 내가 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려는 듯 창백한 얼굴로 거실을 힐끗 보았다. 나는 황급히 신문 뒤로 얼굴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그 떨리는 손끝과 불안하게 오가는 눈동자, 그리고 감추려 애쓰는 필사적인 몸짓은 내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진실을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민석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은 도박빚 따위의 평범한 문제가 아니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며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 숨이 막혀왔다.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것은 사촌 동생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 명함 속에 얽힌 남자라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소름 끼치는 광경은 나의 아내가 다른 누군가와 깊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비밀이 지금 내 눈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다. 나는 신문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저토록 정성스럽게 가정을 돌보던 아내가 정작 내 앞에서는 저토록 낯설고 두려움에 찬 표정을 짓고 있다니. 거실의 정적은 숨 막힐 듯 무거웠고 나는 확신했다. 그녀의 진짜 연인은 바로 민석, 그 남자였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내 안에서 들끓던 의심과 불안은 이제 차가운 확신으로 바뀌어 심장을 옥죄고 있었다. 아내가 가방 속에 숨겼던 그 명함, 그리고 며칠간 보여준 불안한 기색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나는 오늘 이 지긋지긋한 가면을 완전히 벗겨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저녁 식탁은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내는 평소처럼 찌개 그릇을 내 앞에 놓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차분하고 낮게 깔렸다. 민석이 잘 지내고 있어? 요즘 갑자기 연락도 없길래 궁금해서. 내 말에 아내의 동작이 일순간 멈췄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지만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민석이? 갑자기 왜? 그냥 잘 지내겠지.
나도 바빠서 연락 못한 지 오래됐어. 나는 헛웃음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연극을 이어갈 인내심이 바닥났다. 나는 식탁 반대편으로 다가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내 시선은 그녀의 얼굴 구석구석을 훑으며 그녀가 애써 숨기려 하는 거짓의 증거들을 찾아냈다. 거짓말하지 마. 어제 내 가방 속에서 그 명함 봤어. 민석이 연락처가 적힌 그 명함. 왜 나한테 숨겼어? 대체 그 자식하고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야?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적절한 변명을 찾지 못하는 듯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그게 사실은 오빠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이야? 그냥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말이 꼬이고 있었다. 그녀의 변명은 조각조각 부서지며 오히려 내 확신만 더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비릿한 희열이 올라왔다. 내 생각이 맞았다. 그녀는 내 등 뒤에서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 대상이 민석이든 아니면 다른 누구든 간에 적어도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었다. 말해봐. 우리가 5년을 같이 살았어. 그런데 지금 네 눈을 보면 내가 아는 내 아내가 아니야. 그 자식하고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건데? 남들 눈도 무서워서 이렇게 밖으로 나도는 거야?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나오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아내는 내 호통에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식탁에 가로막혀 갈 곳을 잃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눈가에는 이미 물기가 고여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눈물조차 가식처럼 보였다.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끝까지 말 안 할 거야? 민석이 도박빚 때문에 너희 집안 전체가 난리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그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내 돈 빼돌린 거 다 알아. 내 짐작이 섞인 몰아세움에 아내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녀는 무언가 항변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나는 더 강하게 그녀를 압박했다.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이 집안에서 너랑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깟 핏줄 하나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망쳐? 내 독설이 비수처럼 꽂힐 때마다 아내의 몸은 더 크게 떨렸다. 그녀는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처럼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더 이상 숨길 곳도 핑계댈 여력도 남아있지 않아 보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몰아세우기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모든 걸 다 밝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말하라고. 그 순간이었다. 버티고 서 있던 아내의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녀가 그대로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툭 하고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아내는 내 발치에 고꾸라진 채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지며 바닥을 적셨고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았다. 절망과 공포가 뒤섞인 평생 본 적 없는 처절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거실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내가 내뱉은 날선 추궁은 화살이 되어 아내의 심장에 박혔을 것이다. 아내는 바닥으로 고개를 떨군 채 파들거리는 어깨를 애써 진정시키고 있었다. 나는 방금 전까지 내가 내뱉은 그 잔인한 말들이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온 우리의 신뢰를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았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다. 당신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아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냉소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럼 아니라는 거야? 매일 늦게 들어오고 낯선 남자와 만나고 내 눈앞에서 거짓말까지 했잖아. 당신이 말하는 그놈이 대체 누구인데? 숨길 게 없다면 지금 당장 말해.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참아왔던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평소라면 나를 향해 웃어주던 그 따뜻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억울함과 깊은 슬픔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민석이야. 내 사촌 동생 민석이. 그 이름이 들려오자 내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뭐? 민석이라고? 그 사고 뭉친 녀석?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나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민석이가 보낸 절박한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누나,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에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아내는 그동안 민석의 도박빚을 조금씩 대신 갚아주고 있었다. 내가 모르게 우리 생활비를 아껴서 그리고 퇴근 후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 녀석의 뒷수습을 해왔던 것이다. 그 레스토랑, 그날은 민석이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가 겨우 나를 만나러 나온 날이었어. 걔가 그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길래 밥 한 끼 제대로 먹여서 보내고 싶었어. 옷을 사러 갔던 건 그 녀석이 정신 차리고 취업 면접을 보러 간다고 하길래
걔 여자친구가 준 희망을 저버리지 말라고. 걔가 여자친구에게 줄 선물까지 내가 대신 골라줬던 거야. 당신한테 말하지 못한 건 당신이 민석이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알기 때문이었어. 괜히 당신까지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우리 부부 사이에 민석이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게 너무 싫었단 말이야. 아내의 말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민석이가 저지른 짓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었지만 아내는 그저 핏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고 있었다. 내가 외도라고 단정지었던 그 모든 순간들은 사실 아내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며 흘린 피눈물 섞인 노력들이었다. 나는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 거실 구석에 놓여있던 아내가 몰래 감춰두었던 영수증들과 민석의 이름이 적힌 대출 상환 고지서들이, 내가 씌운 불륜이라는 프레임 뒤에 숨겨진 것은 아내의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나를 향한 지독하리만큼 깊은 배려였다. 그녀가 왜 그렇게 지쳐 보였는지, 왜 가끔 밤에 잠을 설치며 뒤척였는지, 왜 나에게 더 살갑게 다가오지 못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나는 아내가 보낸 그 모든 신호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녀의 진심을 짓밟는 가장 나쁜 남편이 되어 있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속였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속인 적 없어. 그저 내가 당신의 자랑스러운 아내로 남고 싶어서, 우리 집안의 치부를 들키기 싫어서 혼자 견뎠을 뿐이야.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을 감싸쥐며 흐느꼈다. 그 울음소리가 내 폐부를 찌르고 들어와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내가 쏘아올린 의심이라는 화살이 결국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을 관통해버렸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비겁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순간 밀려오는 죄책감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내 옆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었던 건 바로 내 아내였다.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 손으로 파괴하고 말았다. 이제 우리는 이 돌이킬 수 없는 의심의 강을 건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눈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아내를 보며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민석의 돈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신뢰였다는 것을.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의 무지함이 만든 이 비극 앞에서 나는 그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과연 이 깨진 관계를 다시 붙일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우리는 영영 서로를 믿지 못하는 타인이 되어버리는 걸까? 내 손을 뻗어 그녀를 안아주기엔 이미 내 손은 너무나 더러워져 있었다. 거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아내가 민석이라는 이름을 꺼낸 순간 나는 안도감보다는 더 큰 불쾌함과 낯선 배신감을 느꼈다. 우리가 쌓아온 5년의 시간이 겨우 이따위 사촌동생의 뒤치다꺼리를 위해 흔들리고 있었다니. 그때 쾅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다.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불청객 민석이었다. 그는 땀에 젖은 머리를 거칠게 쓸어 넘기며 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고 나와 아내를 번갈아 보는 시선에는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아내는 비명에 가까운 신음을 내뱉으며 내 뒤로 숨으려 했지만 나는 꿈쩍도 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매형, 사람이 예의가 없네. 남의 사생활을 캐고 다닌다면서요? 누나한테 꼬치꼬치 물었다며. 민석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식탁 의자를 빼 거칠게 앉았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담배 냄새와 눅눅한 땀 냄새가 거실 전체를 뒤덮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신중하게 생각하려 애썼지만 내 눈앞에서 아내를 위협하고 우리 부부의 평온을 깨뜨리는 이 녀석을 가만둘 수가 없었다. 네가 한 짓이야. 아내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한 건 너라고. 내 말에 민석은 헛웃음을 쳤다. 그는 테이블 위로 상체를 숙이며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탐욕과 절박함 뿐이었다. 가정? 매형, 지금 그런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누나가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알아요? 누나가 아니었으면 난 진작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걸.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는 척도 간섭도 하지 마세요. 누나는 나를 도와야만 하니까. 아내가 벌벌 떨며 민석의 팔을 잡으려 했다. 민석아, 제발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그만 돌아가. 하지만 민석은 아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돌아가? 돈도 없이? 누나, 나 지금 당장 얼마가 필요한지 알잖아. 매형이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일이 꼬이는 거 아니야. 민석은 내 멱살을 잡을 듯이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나는 그를 밀쳐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관계를 끝내지 않으면 우리 부부의 미래는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너 같은 놈한테 줄 돈은 없어. 당장 나가.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를 거야.
내 강경한 태도에 민석은 오히려 크게 폭소를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나도 기괴해서 등골이 오싹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내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사진 속에는 험악하게 생긴 사내들이 누군가를 둘러싸고 위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 경찰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매형, 이게 단순히 사촌 동생의 도박 빚인 줄 알았나 본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얽혀있는 사람들은 경찰 따위가 아니라 돈이 안 들어오면 사람 손가락 하나쯤은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는 지하 세계의 사채업자들이라고. 누나가 나를 안 도와주면 오늘 당장 이 집 문을 두드리는 건 경찰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 될걸요? 거실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무거웠다. 민석은 소파에 삐딱하게 앉아 내 시선을 피하며 혀를 쯧쯧 찾고, 아내는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연신 내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끊임없이 옷자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5년 동안 가장 가까이서 함께 숨쉬던 사람이 나 몰래 이런 시궁창 같은 문제에 발을 담그고 있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민석 씨, 아니 처남이라고 불러야 하나? 당신이 내 아내를 이용해서 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거지? 도박 빚이 얼마길래 우리 부부의 평온한 일상을 이렇게 짓밟는 거냐고. 나는 최대한 이성을 유지하려 애쓰며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석은 피식 웃으며 거만하게 다리를 꼬았다. 그 비열한 태도에 억눌러왔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자신이 마치 피해자라도 되는 양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형님, 형님이 뭘 알아요? 누나가 나 도와주겠다고 먼저 나선 거예요. 나보고 이 집에서 당당하게 살라고 했다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형님도 알잖아요. 옆에 있던 아내가 화들짝 놀라며 민석의 팔을 잡고 제지하려 했다. 민석아, 제발 그만해. 여보,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걔가 너무 딱해서. 잠시만 빌려주면 금방 해결될 문제라고 해서. 그녀의 변명은 이제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잠시라는 말은 벌써 몇 달째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와 민석 사이를 가로막았다. 내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신중하게 생각하자고, 한 번만 더 참자고 다짐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재가 되어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더 이상은 없어. 내 돈, 우리 부부의 미래가 내 썩어 빠진 도박판에 흘러들어가는 꼴은 이제 못 봐. 민석 씨,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경찰을 부르든 내가 직접 해결하든 이제 내 방식대로 할 테니까. 내 단호한 말에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 멱살을 잡으려 했고,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우리 사이를 뜯어 말렸다. 엉망진창이었다. 나는 거칠게 민석의 손을 뿌리쳤다. 네가 도망갈 곳은 이제 없어. 네가 끌어들인 그 채권자들. 나도 이제 더 이상 숨겨줄 생각 없으니까. 차라리 다 같이 망하는 게 낫겠어.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녀가 선택한 이 잘못된 연민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이제는 멈춰야만 했다. 민석은 이를 갈며 나를 노려보았고, 나는 굴하지 않고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이 지독한 관계를 여기서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우리 부부의 인생도 파멸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정적만이 흐르던 거실 안,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민석을 향해 현관문을 가리켰다. 그때였다. 갑자기 밖에서부터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거친 굉음이 들려왔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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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누군가 우리 집 현관문을 부술기세로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밖에서 들려오는 저열한 욕설들. 민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일까? 아내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문 쪽을 바라보며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다. 문 밖의 사람들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쾅, 쾅, 쾅. 문짝이 버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민석의 그 비열하던 눈빛이 내 기억 속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거실에 흩어져 있던 서류들과 돈을 요구하며 씩씩거리던 그의 거친 숨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폭풍 같은 시간은 지나갔다. 나와 아내는 민석의 빚을 정리하기 위해 가진 예금을 깨고 엄격한 조건을 걸어 그를 일터로 돌려보냈다. 다시는 우리 가족의 평온한 일상을 담보로 잡지 않겠다는 맹세와 함께 말이다. 집안은 다시 예전의 그 고요함을 되찾았다. 퇴근길 현관문을 열면 은은한 찌개 냄새와 함께 아내가 웃으며 나를 맞이한다. 더 이상 낯선 향수 냄새도 늦은 밤 숨죽여 통화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을 산책한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우리 사이의 공기 속에 아주 얇고 투명한,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을 유리벽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아내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나를 대한다. 내가 혹시나 또 다른 오해를 할까봐, 아니면 여전히 마음속에 불신을 품고 있을까봐 눈치를 보는 것이 느껴진다. 그 모습이 때로는 안쓰럽고 때로는 답답하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었어? 라고 묻는 아내의 다정한 목소리 뒤로 문득문득 민석의 일을 감추기 위해 나를 속였던 그녀의 굳은 표정이 겹쳐 보인다.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그 시간 동안 아내가 느꼈을 무게감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무게감을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록 내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묘하게 더 깊어진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있지만 사실은 아주 먼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 같다. 나는 자꾸만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본다. 신중하다는 말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누군가를 끝까지 믿지 못해 스스로를 갉아먹는 예민한 인간이 바로 나였음을 깨닫는다. 내가 본 것은 정말 진실의 조각들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었을까? 밤이 깊어지면 아내는 곤히 잠들지만 나는 쉽게 잠들지 못한다. 가만히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세상에서 가장 평온해 보이는 저 얼굴 뒤에 또 다른 내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한번 무너져 내린 신뢰는 다시 쌓아 올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나는 이제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 것일까? 우리는 이제 평화롭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나는 지금 내 옆에서 숨소리를 고르게 내뱉는 아내를 보며 생각한다. 과연 시간이 흐르면 이 찜찜한 잔상들이 씻겨나갈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나는 영원히 아내의 눈동자 속에서 민석의 그림자를 찾으려 할지도 모른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참으로 오묘하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해 가장 깊은 의심을 품으면서도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의 곁을 떠나지 못하니 말이다. 결국 질문은 나 자신을 향한다. 만약 당신이라면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오해에 엉킨 실타래를 간신히 풀어낸 지금, 다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온전한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배우자를 그 모든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을 자신이 있는가?